안녕하세요. 당신의 숙면을 책임질 브레이너 제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좀 뭔가 나른한 느낌. 두 번째, 뭔가 낮 동안 수시로 졸린 느낌. 세 번째, 눈이 조금 침침하거나 자꾸 쉽게 피로해지는,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멍한 느낌. 또 마지막으로 소화가 유독 좀 이렇게 불량 같은 느낌, 아니면은 식욕이 별로 안 땡기는. 자, 이런 것들 평상시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유독 이런 것들 중에 최소한도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이렇게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이 문제를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충곤증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갖고서 조금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충곤증이라는 게 봄에 찾아오는 어떤 피곤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충곤증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충곤증 그러면 어떻게 조금 좀 더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철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바로 일조량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침은 더 일찍 찾아오고 밤은 또 더 늦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낮 시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뇌가 이 낮과 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거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단 햇빛이 많고 또 햇빛에 따라서 우리 체온이 되게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의 시간에는 우리가 뭐 잠을 자거나 휴식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활동하고 새로운 막 경험하고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반면 밤에 어둠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 시간에는 우리는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자려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몸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휴식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 변화에 의해서 일조량이 갑자기 탁 바뀌게 되면서 낮이 더 지금 점점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휴식하고 잠을 자야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겨울에서 봄, 또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몸은 이 관점에서만 딱 생각해 봤을 때도 나에게 지금 이 휴식과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사실은 이 가을이랑 겨울쯤으로 들어갈 때는 햇빛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정서적인 또 휴식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그 심리적인 그 다운 현상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 충곤증과 또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일조량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체 시계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생체 시계가 이 생체 리듬을 이렇게 관할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튜닝 작업을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절 변화는 아무래도 좀 큰 변화다 보니까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는 이제 한 달 내지 이제 2달 정도까지도 이 변화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 기간 중에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깨어서 생활하는 중에도 이 몸은 계속 이런 휴식과 수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취하려고 또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이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생체 리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수면 리듬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이 수면 리듬이 일주 리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다라고, 충곤증과 관련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이런 급격한 생체 리듬의 변화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의 변화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봄 되면 우리가 나가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막 꽃구경도 가고 어디 산책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사실은 이 충곤증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면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그 활동량이 많아진 만큼 더 쉽게 또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많아지면 기온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우리가 밖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또 세포 하나하나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신진대사, 그 물질대사, 이제 이러한 반응들이 막 또 급격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이런 이 신진대사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많은 그런 그 물질들, 영양소들을 실제로 그 분해를 하고 소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비타민 같은 거, 또 무기질, 그러니까 무기염류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가만히만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되고 소모되는 그러한 그 몸 안의 영양소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가을, 겨울철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봄, 여름 들 때 활동은 또 많아지고 또 신진대사 반응도 많아지는데 정작 뭐 먹는 어떤 식습관이라던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절기 시즌에 특히나 이 봄으로 들어섰을 때 급격한 에너지 소모량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또 몸이 이렇게 피로한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봄철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사 반응을 통해서 소모하는 그 비타민 양이 한 3배 내지 5배 정도까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 비타민 B1에 대한 어떤 섭취, 충분한 보충 이제 이런 게 충곤증을 막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좀 춥고 이제 이런 환경보다는 좀 뜨끈뜨끈 뭐 등도 좀 이렇게 따시고 이러한 환경이 조금 더 잠을 쉽게 이렇게 솔솔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한 요인이 또 여기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기온이 상승을 하고 이제 피부 표면의 이제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세혈관부터 이제 몸 전체 혈액순환이 이제 아주 빠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혈액순환이 또 굉장한 이 수면 유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잠자기 전에 왜 샤워를 한다, 또는 뭐 반신욕을 한다, 뭐 족욕을 한다, 이제 이런 게 입면 효과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피부 온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는 이제 그런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봄철에 이런 피부 표면의 이제 온도 증가가 또 혈액순환의 증가가 이렇게 잠을 또 유도하는 이제 그러한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충곤증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뭘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분해되고 소모되는 그런 영양소들, 또 특히 비타민, 무기질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잘 충분히 섭취해주고 보충해주면은 내가 겪는 어떤 영양소의 결핍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로감, 충곤증은 어느 정도 잘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각종 비타민 무기질들 주로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뭐겠어요? 과일, 채소, 그러니까 야채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꼭 잘 먹어주고 특히나 우리가 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봄철에 뭐가 있죠? 봄나물 있죠. 저도 이렇게 봄이 오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도 충분히 자고 충분히 숙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조금 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채소량을 이제 부쩍 많이 2배 이상 늘리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런 봄나물도 잘 이렇게 드시면서 원기 회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 먹는 거 관련해서는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뭐 혈액순환을 또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몸 안에서 이렇게 물질대사, 신진대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과정에서 물을 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당장 내가 또 이렇게 피로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낮이 길어지고 또 날씨도 막 좋고 화창하고 바깥에서 늦게까지 막 그렇게 뭐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뭐 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운동량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나 격한 운동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충곤증을 이제 심하게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꼭 충곤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생체 리듬이 이제 변화에 대해서 튜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 밖에서 나가서 막 많이 놀고 싶고 해도 내가 정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적응한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좀 적당히 자제를 하고, 뭐 완전히 적응했다 하면은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더 뭐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운동도 막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특히나 잘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거에 계속 연장선상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바로 수면 관리예요. 겨울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아침에 7시까지도 막 밖에 나가면 어두컴컴해. 그러니까 뭐 잠을 아주 그때까지도 계속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아침 그 새벽 5시만 돼도 막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가 뜨고. 잠을 늦게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잠을 늦게까지 뭐 늦잠을 잔다고 해도 당장 그 대낮에 자는 것과 같은 건데 숙면이 안 되는 거죠. 더울 때 잠을 자던 시간보다도 1시간에 2시간을 앞당겨서 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2시에 잤다. 그러면은 못해도 1시. 조금 더 가능하다면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잠자리 누워서 이제 잠잘 준비를 충분히 이제 해주는 게 하루 동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피로에 대해서 잘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럼 올 봄에는 이렇게 찾아온 이 충곤증을 잘 이겨내 보시고 또 매일 밤 숙면 여행 떠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